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신서율 사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5.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 오시면 되겠죠? 자,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신서율 체크해 주시고 12B에 0316 답은 3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12번 주식회사 큐브는 2023년 10월 2일 우리소프트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상품 매출 후 받으러옴 자가 2023-022-00003을 받았다.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인가 그랬어요. 자, 받으러옴의 전체적인 명세서를 보고 싶은 데는 받으러옴 명세서죠. 그래서 메뉴바에 자금관리 오시고요. 받으러옴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 어음조회 탭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래처별로 하셔도 됩니다. 자, 어음조회 탭에서 수금일로 가겠습니다. 수금일에 10월 2일이죠. 자, 10월 2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소프트 주식회사의 자가 2023-02-0003 해서 만기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답은 3번. 13번 주식회사 큐브는 매월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게 메뉴바죠. 2023년 5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4년 4월에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아, 4월과 5월을 비교를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감소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금관리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오셔서요. 첫 번째는 4월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04월 자금 반영 키를 이용해서 4월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전표 조회 기간도 4월로 반영시켜 주세요. 예. 그러면 확인 이렇게 뜨죠. 자, 지금 금액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고정자금란을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감소됐냐라고 그랬으니까 4월 달에 끝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고정자금이라는 단추를 이용을 해서 열었을 때 기간이 4월 30이 끝나는 것, 즉 4월 달에 끝나는 게 차입금 이자 상환인 30만 원이 끝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5월 달에 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3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12월 31일, 얘는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반영시켜 볼게요. 2023년 05월 해갖고 자금 반영을 시켜보세요. 5월 그리고 전표도 5월 부르겠습니다. 정말 3개밖에 안 나왔죠. 즉 30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전체 금액을 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정자금을 열어서 여러분이 비교하셔도 되고요. 자, 하나, 둘, 세 개는 반영이 됐죠? 30만 원짜리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번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재경부에서 예산 편성된 계정 과목 중 2023년 1월에 편성 예산이
신청 예상보다 큰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편성된 게 신청한 거보다 더 큰 거를 고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산관리에 오시면 예산 초과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실적 현황? 실적 현황에서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여기는 실적 때 예산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과 편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예산 초과 현황은 신청 예산, 편성 예산, 실행 예산, 집행 실적, 차이, 집행률까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편성과 신청의 예산을 보고 싶을 때는 예산 초과 현황을 보시는 게 가장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은 1월로 선택해야 되죠. 자, 그래서 1월 선택해 주십시오. 1월에서 1월. 그리고 부서는 재경부. 조회. 복리후생비 커져 갖다 놓으시고 300만원 신청했는데 편성도 300만원 됐어요. 실행도 300만원이 됐네요. 자, 여비교통비 200 신청했고 200 편성이 됐고 실행도 200. 통신비 갑니다. 통신비 50만원 신청했는데 편성이 70만원이네요. 즉 20만원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편성 예산이 신청 예상보다 큰 계정 과목은 통신비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소모품비 한번 볼까요? 소모품비는 300에서 300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실적은 서로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또 집행실적이 초과해서 집행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편성 예산과 신청 예산의 금액을 보고 싶을 때는 비교를 할 때는 예산 초과 현황을 본다. 15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자, 2기의 확정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발생한 거래처는 어디인가 그랬어요. 자, 매입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볼까요? 오, 매입 매출장. 네, 전표 장부관리의 매입 매출장 어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잘 모를 땐 여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서 기준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확정 신고 시 그랬으니까 신고서 기준 조회 기간은 4, 4분기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즉 1, 4분기가 1기 예정, 2, 4분기가 1기 확정, 3, 4분기가 2기 예정, 4, 4분기가 2기 확정입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그런데 매입이죠. 그래서 여기 출력 구분을 매입을 다 놓으시고 신고서 누락분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관공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조회 버튼 먼저 누르시고 예정신고 누락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발생한 매출 거래 중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거래처는 어디인가? 얘도 매입 매출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매입 매출장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신고서 기준입니다. 4월부터 6월이니까 1기 확정이죠. 2, 4분기입니다. 확인. 매출입니다. 그래서 출력 구분을 매출로 해주시고요. 세무 구분은 현금 영수증 발행했죠. 그래서 세무 구분 눌러서 현금 과세와 현금 면세 체크해 주십시오. 되셨나요? 확인. 그랬더니 현금 과세 하나가 있네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주한실업. 답은 3번. 17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좀 닫을게요. 너무 많이 열렸으니까. 네,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이니까 기간을 3, 4분기 하시면 되겠죠? 자,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항상 불러오기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존재한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과연 매입세액의 몇 번 난에 들어오죠? 11번. 그렇죠. 11번 난에 고정자산 매입이 들어옵니다. 네, 존재합니다. 근데 또 한 군데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그렇죠. 그 밖에 매입세액 난입니다. 여기에 보면 42번 난에도 고정자산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서를 보실 때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존재한지 여부는 11번과 14번에 42번을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군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 다 있죠? 네, 그러면 매입세액 존재합니다. 영세 매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내역이 존재한다. 자, 영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라는 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매출세액의 그렇죠. 5번 난입니다. 5번 난에 금액 있나요? 없습니다. 금액이 없다라는 건 영세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럼 매입적 한번 볼까요? 매입적은 영세 매입 있습니다.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영세 매입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 과세 유형 없죠? 네. 자, 세 번째,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다 그랬어요. 자, 관할세무서가 송파세무서인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종사업장? 여러분 여기 사업장 명세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사업장 명세 탭을 눌러보면 여기 송파세무서장 귀하 이랬죠? 즉 우리 회사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예요? 송파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명세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업장 등록 가서 보셔도 되고요. 여러 군데 또는 뭐 인쇄 버튼을 눌러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보시는 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사업장 명세를 봐서 송파세무서장이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옳은 답.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많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그랬어요. 자,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받는 거죠.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일반과세 탭에서 27번 난입니다. 여기가 플러스이면 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318만 5천원 납부해야 되죠.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차감세,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차감세가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입니다. 그래서 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18번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 1기니까 1월부터 3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출일정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제화의 외화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수출실정 명세서 즉 첨부서류 보시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관리의 수출실정 명세서입니다. 클릭. (1,4분기)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그리고 반드시 불러오기. 네, 불러오기 하세요. 그리고 지금 통화 코드가 USD 즉 미국 달러죠. 자, 달러고 여기 위에 보시면 합계의 외화 금액이 $10,000 되어 있습니다. 뒤에 두 자리는 소수점입니다. 그래서 $10,000. 답은 1번. 19번 주식회사 큐브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기니까 7월부터 9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구분은
몇 개인가 그랬거든요.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셔서 열어보셔도 되고 매입 매출장을 열어보셔도 되고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부가세 신고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여셔서 자,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러오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못 열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불러오기 하셨나요? 불러오기 하시고 매입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0번과 11번이죠. 자, 커저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다라는 건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카드 매입은 색이 안 칠해졌어요. 카드 매입은 그렇죠.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안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봐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몇 개인가라는 거를 세셔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3개. 즉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매입 불공제가 세금계산서 수취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답은 3번. 20번. 다음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기니까 10월부터 12월. 사업용 신용카드로 분류된 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한 매입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매입했으니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취명세서 메뉴를 여시면 첫 번째 탭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중 신용카드 등 수취명세서 탭입니다. 자, 두 개의 탭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즉 4, 4분기가 되겠습니다. 조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용 카드에 세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합계. 혹시 여기 신용카드, 복지카드 있으면 얘는 빼셔야 돼요. 사업용 카드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즉 사업용 카드로 지출된 거밖에 없으니까 4만 원이라는 걸 금방 알겠지만 여러분 신용카드나 또는 복지카드로 사용해서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빼고 요 사업용 카드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에 치렀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